안녕하세요. 블로그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에 치유하는 사자입니다. 저는 강사와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. 블로그를 쓰다 보면 매일 꾸준하게 쓰라고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죠? 저 역시 교육생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 일일 일포하세요. 꾸준하게 쓰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.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. 포스팅을 한 개 발행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여야 하고요. 또한 정성도 엄청나게 들여야 하죠. 포스팅 그 키워드 주제도 어떻게 매일 잡아서 가야 할지도 늘 고민이 되고 있고요. 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. 우스갯소리로 키워드 하나 잡는데 영어를 갈아 넣어야 돼 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. 그래서 교육생들 중에는 조금 하시다가 쉽게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몇 개 발행을 하시고 멈춰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들 계세요.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어려움을 느껴서 폭풍 공감하고 있습니다. 그런 초보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또 쓰면서 알게 된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정말로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나 왕초보님들에게 블로그를 시작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키워드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키워드는요,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.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이 키워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특히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 키워드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하루하루 일일 일포스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주제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. 그래서 이 키워드가 상위 노출을 하는데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키워드를 저는 어떻게 잡고 시작을 했고 이 키워드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.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 중에 하나로는 저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초보 블로거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만한 키워드 잡는 사이트라든지 키워드 잡는 방법이 잘 나와 있는 어플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잡기. 네, 여기에 지금 제가 올려놨듯이요. 키워드 마스터. 네, 키워드 마스터라고 해서 여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. 검색률과 노출 순위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자주 검색한다던 블랙키위입니다. 이 블랙키위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요. 월간 검색량이라든지 예상 검색량, 콘텐츠 발행량, 포화 지수, 뭐 성별 조사 이런 것들이 등등등 많이 볼 수 있어서요.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키자드입니다. 키자드도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 실시간 검색어를 조회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날 그 실시간 검색되는 그 키워드를 잡아서 하는 곳은 키자드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. 그 외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잡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피아넷이라고요.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. 한 번에 100개 이상 검색이 가능하니까요.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있죠. 이 카톡톡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. 이 카카오톡에서는 핸드폰으로 손쉽게 키워드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블로그를 쓰시는데 왕초보님들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중에 하나는요. 체류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. 이 체류량을 늘린다는 것은 내 블로그에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양질의 글을 써서 잘 볼 수 있는지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인데요. 그 방법 중에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좀 했습니다. 한번 보실게요. 먼저 제가 정리한 부분에는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는 양질의 정보성 있는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지 방문자들이 들어왔을 때
궁금증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보성 글들이 많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. 이 동영상도 짧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30초에서 한 1분, 저는 한 1분에서 이제 점점 늘려서 한 2분, 3분 이렇게 가는데요. 블로그를 쓰실 때 블로그만 발행하시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같이 발행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로그를 쓰시다 보면 모먼트도 그 블로그 위에 모먼트에서 이렇게 이 란이 있죠. 그 모먼트에 한 개 이상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모먼트도 30초 이상 되시게 영상을 편집하셔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블로그를 쓰실 때 이미지나 사진을 많이 올리시죠. 이때 이미지를 몇 개를 올려야 되지 라고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. 저는 이미지는 보통 10장에서 뭐 한 25장, 어떤 분들은 뭐 30장까지 얘기하시는데요. 네, 뭐 그 정도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미지는 조금 약간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포스팅을 발행할 때 글자 수를 또 가장 궁금해 하세요. 뭐 어떤 분들은 500자 이상이다, 뭐 1000자 이상이다 이러는데 저는 사실 배울 때는 뭐 1500자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뭐 2500자 이상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저는 조금 쓰면서 이제 조금 견해가 바뀌었던 게 양질의 글, 정보성이 있는 글, 그 다음에 정말 팩트 있는 글을 써주신다면 글자 수에는 크게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체류 시간을 좀 생각하신다면 한 기본 1500자 이상은 좀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글을 발행을 하고 이웃이 없다면 그것도 안 되겠죠. 그래서 내가 찐 이웃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나의 그 블로그를 이용을 하시고 또 나의 정보의 이 글을 또 좋아해 주시는 그런 찐 이웃을 만드시면 좋고요. 또 나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웃 추가를 해서 다른 블로그 사이트에 가서 좋아요라든지 어떤 댓글을 남겨주시는 그런 작업을 좀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 다음에 링크를 좀 자주 사용하세요. 물론 링크를 사용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지도 링크예요. 내가 어떤 장소를 가거나 어떤 곳에 가서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링크를 걸어서 해 놓으시면 좋고, 또 내가 발행한 블로그를 링크를 다시 걸어서 이 내용에 관련된 내 블로그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 놓으시면 또 그쪽에 유입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런 링크들을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가 초보였을 때 왕초보를 가리키는 교육생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지금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많이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것을 써서 사람들이 와서 반응을 해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 그 기쁨을 또 많이 맛보셨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쓰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